이번 시간 이제 토픽 9번입니다. 유형자산 구입 잘 하고 계시죠? 이렇게 주제별로 현금, 예금, 그리고 상품, 그리고 뭐 있었죠? 계약금 있었나? 이런 것들을 지금 주제별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익숙하게 만드시면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작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밌죠? 예, 말이 씨가 돼요. 재밌죠? 예, 재밌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유형자산 구입인데, 이때 유형자산이라는 건 앞에 계정과목 설명할 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차량 운반구라든가 비품 등 이런 것들처럼 딱 봐도 좀 오래 쓰는 거죠. 그리고 좀 비싼 거죠. 여러분 웬만하면 뭐 건물 한 채씩 다 들고 계시겠지만 들고 있으면 너무 무겁지. 어쨌든 건물 하나 정도는 다 갖고 계시겠지만 땅도 땅도 한 1000평씩은 더 1000평 너무 적은가? 한 5000평씩 갖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 건 상대적으로 좀 오래 쓰고 좀 비싼 겁니다. 물론 비품은 싼 거는 뭐 전화기, 복사기, 복사기는 비싸지 참. 전화기 또는 정수기 또 뭐 있지? 또 팩스 기계, 팩스 기계 또 뭐 있지 또? 그냥 우리 주변에 커피 머신 뭐 이런 것들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 싼 것도 있지만 그나마 싼 거죠. 토지 건물에 비해서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비싸고 오래 쓴다는 얘기는 최소한 1년 이상이고 보통 뭐 토지 건물은 토지는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몇 억 년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가겠죠. 건물도 적어도 몇십 년은 가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자산 그리고 다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유형인 거예요. 어쨌든 건 나중에 배우시고 일단은 자 갑시다. 영업용 토지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우리가 지금 분계 특강을 하고 있는데 분계할 때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계정 과목. 그죠? 하나는 차변에 적을 거냐 대변에 적을 거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원칙은 거래입할 요소.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간편 분계법을 하고 있죠.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죠? T계정 그렸을 때 머릿속으로 T계정 우리 회계는 좌우 T계정 왼쪽 오른쪽밖에 없잖아요.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었죠.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서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갑시다. 영업용 토지 그 토지를 구입하고 현금 지급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토지 구입했으니까 토지고 토지 왜 이게 안 칠해질까요? 짠 토지고 아이고 이런 토지 짠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다. 현금 키워드 찾기 우리가 무슨 마케팅 하는 거 아니지만 유튜브 하는 거 아니지만 강의는 유튜브로 보고 계시지만 어쨌든 유튜브 하는 게 아니죠. 키워드라는 게 무슨 마케팅이 아니고 우리는 계정 과목 이렇게 계정 과목 토지라든가 현금 이런 계정 과목을 빨리 캐치하는 거 그게 이제 회계를 앞으로 잘하냐 못하냐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현금부터 쓰든 토지부터 쓰든 상관없는데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잖아요. 여러분 못 쓰는 돈 있으면 저한테 버리시랬죠. 주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래서 일단 돈 나갔어. 나가면 대변이랬잖아요. 나가면 대변에 현금을 씁니다. 그리고 금액을 300만 원. 금액을 안 쓰면 얼마가 줄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돈이 나간 이유가 뭐냐? 너 뭐냐 했더니 토지 산 거야. 그럼 차변에 토지가 들어왔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토지라는 전문 용어로 하면 자산이 증가한 거죠.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토지, 건물, 현금 이렇게 써 있는 것만 딱 봐도 이제 회계를 조금 이제 우리 몇 시간 배웠잖아요. 조금만 봤어도 딱 보자마자 이 회사는 땅 샀구나. 현금 주고 샀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아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생판 여러분도 아직 생초보 입장 왕 초보자 입장이지만 더 초보자가 이게 뭐다냐 이게 물어보면 이거는 토지를 현금 주고 샀다는 얘기야. 왜? 그러면 토지도 현금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인데 차변에 있으면 현금 자산 증가고 대변에 차변에 토지구나. 토지라는 자산의 증가고 대변에 현금은 자산 감소야. 왜? 그럼 이제 현금 자산부터 다시 가르쳐야죠. 우리 1강 자산부채 자본 설명 다시 들어야지 그죠? 그래서 아주 쉽게라도 자꾸 말로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저도 회계 강의한 게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강의했거든요.
그때도 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어찌어찌 하게 됐는데 자꾸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 제가 더 확실히 알게 되고 이해도 되고 머릿속에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그냥 보면서 그냥 듣고 딴짓하고 이러지 말고 이왕 하는 김에 자꾸 말로 대답하고 대답도 자꾸 하고 그리고 글로 써보고 말로 자꾸 써보고 분계도 써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눈으로만 째려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셨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사생활 침해. 이건 또 뭐야? 사생활 침해가 아니고 치매래. 치매 걸렸나? 요즘 계속해서 앞에서도 그랬지만 맞춤법이 너무 사실 우리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문법 따지고 들어가면 맞춤법을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정도는 좀 심했죠. 사생활 침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그 한계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사생활 침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생활 침해 부동산에서 영업용 건물 구입하고 대금 중 일부는 현금 지급 나머지는 월말에. 여기서 키워드가 보이죠? 최소한 두 개는 찾아야죠. 지금까지 이제 몇십 개를 하면서 최소한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이렇게 적어도 양쪽에 하나씩은 나온다는 거 눈치채셨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 일단 어쨌든 건물이죠. 건물 그리고 일부 현금이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월말에 보입니다. 월말에 지급하기로 이 말이 보이잖아요. 월말에 지급하기로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3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내일 지급하기로 하다 결론은 외상이죠. 외상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외상은 외상인데 지금 뭘 샀죠? 상품 산 게 아니죠. 건물 샀잖아요. 상품을 샀으면 뭐라고 하죠? 상품을 외상으로 샀으면 외상매입금. 그렇죠. 외상매입금인데 얘는 외상매입금이 아니잖아요. 왜? 건물이니까. 상품이 아니니까. 기억 안 납니까? 그럼 1강 돌아갔다 오세요. 1강 돌아갔다 오세요. 1강 일로 갔다 오세요. 이거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지? 자, 아직 그런 걸 안 배워가지고요. 넘어가요. 어쨌든 1강 갔다 오세요. 계정가무 설명. 상품일 때는 외상매입금. 근데 상품이 아닐 때는 지금 매출한 거지 참. 매입한 건가? 매입했구나.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으면 외상 매입금. 상품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 그렇죠. 여기서 외상이지만 요거를 미지급금으로 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렸다면 아주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쌍따봉. 따봉이 언제 거야? 옛날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일단 결론 정리합시다. 분개합시다. 일단 건물 샀어. 건물이 들어오죠. 건물이 들어온다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건물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500만 원. 500만 원 들어왔는데 그중에 일부는 현금 줬죠. 일부는 현금 줬어. 금액은 100만 원 줬네. 100만 원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이때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그죠? 미지급금 금액은 차대변합계는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차대변합계가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차대변합계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차변이 500이면 대변도 합쳐서 500이 돼야 됩니다. 뭔지 이제 아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선을 그으면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 구분 표시라고 그랬죠. 지금 저는 이제 줄이 바뀌니까 이제 여기는 안 쳤는데 여러분 만약에 연습장에 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긋지 말고 길게 사선을 길게 두 줄만큼 길게 치면 되는 거예요. 길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두 개를 쳐도 되지만 보통은 두 개 안 치고요. 그냥 현금 밑에 미지급금 이렇게 두 줄로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사무용 책상과 의자 복사하기. 책상, 의자 복사하기 하는 순간 머릿속에 그렇죠. 비품이 떠올랐으면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맞죠? 비품 산 겁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 뭐 복사하기 등의 집기인데 보통 우리가 집기, 비품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억나세요? 자, 집기. 보통 우리가 집기, 비품이라고 하죠. 집기, 비품. 그냥 줄여서 그냥 집기. 그럼 우리가 비품으로 회계적으로는 비품이에요. 비품 이렇게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만 원은 현금 지급했대.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수표 발행했대. 자, 여기서 수표를 발행하다라는 말을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그럼 곤란합니다.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럼 곤란하고 당좌예금. 당좌예금 이 말이 떠오르면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박수해드려야지. 일단 비품 구입했으니까 비품 들어옵니다. 차변에 비품 들어오면 차변 금액은 350만 원. 그리고 일부 두 번째 줄에 현금 지급했죠. 현금 나갔죠. 현금 나갔습니다. 50만 원.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는 수표 발행했대.
그 수표 발행했으면 당조예금이죠. 당조예금 금액은 차대변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300만 원이죠. 차대변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300만 원을 대차합계를 맞춰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차변합계 350, 대변도 350 됐죠? 350. 그게 당좌예금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니죠? 어렵지 않죠? 오히려 위에서가 이거 미지급금을 외상매입금 쓰는 사람이 초짜들은 많아요. 아직은 여러분 초짜잖아요. 초짜는 어디서든 티가 나긴 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미지급금 떠올랐는데 훌륭하신 거예요. 훌륭하신 거고 그 다음에 회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니고 회계적으로 훌륭하신 거고 근데 보통 처음 하는 사람은 외상매입금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상품일 때는 외상매입금 근데 상품이 아니면 미지급금 중요한 겁니다. 다음 계속해서 무기징역 3년 이거 뭐예요? 무기징역이 3년이 뭔 소리야? 무기징역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3년은 그냥 징역 3년이지 무기징역 3년이 아니지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들을 요즘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 너 잘났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하는 사람이 됩시다. 1년 저기 한 달 연봉이 얼마야? 이 소리랑 똑같은 거야. 무기징역 3년. 말이 안 돼. 어쨌든 자동차 상사에서 영업용 자동차 3,500cc를 4,400에 구입하고 400은 현금, 나머지는 3개월 만기 어음 발행했다. 이 문제 좀 어려운데? 이걸 왜 어렵다고 하지? 라고 하는 분은 공부를 좀 잘하시는 분일 거야 아마. 일단 여기서 키워드는 승용차를 샀다는 거죠. 영업용 승용차 회사에서 쓰려고 만약에 판매용이면 판매용 승용차를 구입했으면 상품이죠. 이것까지 떠올랐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 회계적으로 이거 몰랐다고 안 훌륭한 건 아니고 회계적으로 회계 DNA가 많은 분이 있고 회계 DNA가 좀 적은 분이 있으니까 그런 개인차입니다. 인격적으로 아니에요. 회계적으로 승용차 구입하고요. 일부는 현금 줬고 일부는 3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자, 이때 여기서 어음을 발행했잖아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당연히 지급어음이 떠오르지.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이건 좀 어려운 겁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거 어음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을 매입했으면 지급어음이 맞습니다. 근데 상품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를 샀잖아요. 요럴 때는 미지급금.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이건 어려운데 계정 까모 파일은 이게 아니지. 계정 까모 파일을 따로 있는데 1강에 계정 까모 파일인데 좀 열어볼까요? 제가 잠깐만요. 계정 까목 특강은 제가 따로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래서 계정과목 1강에서1강에 했던 건데 계정과목 설명할 때 외상매입 여기 미수금도 마찬가지예요. 미수금 상품 이외의 물품이라는 말 보이죠? 상품 이외의 물품일 때는 미수금이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상품 매출하고 어음 받으면 받을어음, 상품이 아닌 걸 팔고 외상으로 하거나 어음으로 받으면 미수금이에요. 어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채 쪽으로 가보면 부채 쪽으로 여기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매입금이고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매입금이고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에요. 그런데 요거 상품이 아닌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경우 요거 어음도 여기 나옵니다. 상품이 아닐 때에는 외상이나 어음을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닫을게요. 이제 아까 제가 여기서 조금 어렵다, 조금 헷갈린다라고 했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어렵다고 하지라고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 어음을 발행했을 때 이게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다 이걸 알았다? 그럼 회계적인 거의 천재급이에요. 이제 진짜 왕초보 이제 걸음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게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을 떠올렸다면 거의 회계 천재급이고 그럼 나 천재급인가 봐 이런 분들 계시죠. 훌륭하시고요. 근데 지급어음이라도 떠올렸으면 그래도 평범한 이상 보통 이상은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급어음도 모르겠시오.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 좀 해봐야지. 내가 회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리합시다. 결론은 차량을 구입했으니까 차량이 들어오죠. 그럼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4,400만 원. 싼 거 샀네. 그죠? 요즘 웬만하면 5, 6천 1억씩 가니까 넘어가요. 현금 주에 일부는 현금 줬대. 그 현금 나간 게 400이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어음 발행했잖아요.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바로 미지급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솔직히 공부를 여러분처럼 진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몇 달 한 사람, 실제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실제 시험에 이런 게 종종 나오는데 이거 틀리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실무는요 지급어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급어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무를 하는 게 아니라 회계 이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미지급금이 맞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하면 일상적 상거래 이외, 즉 상품 매매 이외에서 발생하는 건 미지급금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은 상품일 때, 근데 상품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 다시 여기서 영업용 승용차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판매용으로 바꾼다면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여기가 상품이 되죠. 그러면서 요거는 외상매입금 되죠. 그렇죠. 이것까지 떠올렸다면, 이해가 된다면 훌륭하십니다. 자, 이제 다음 기계장치. 이번에는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를 구입했고요. 구입, 그리고 50만 원은 현금 줬고, 그리고 또 300만 원은 수표 발행했다 하는 순간, 수표 발행했다 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당조예금이 떠올라야 되겠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 또 속아는 뭐가 만드지? 외상매입금이 아니제이요. 기계장치를 구입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무엇이다? 미지급금이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한다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 들어왔으니까 차변 8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1부는 현금 나갔죠. 현금 나간 게 얼마? 50만 원 나갔네. 50만 원 나갔고요. 그리고 또 1부는 거시기 뭐 아이 바쁘다. 그다음 뭐가 나갔지? 300만 원은 수표 발행. 수표 발행할 때 쓰는 말은 당조예금이죠. 왜 당조예금이지? 이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그건 1강 계정가문 설명 다시 가봐야 돼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냐? 아니죠. 미지급금이다. 그리고 차대변이 맞아야 되니까 500 써야 되네. 500. 자, 왜 미지급금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왜 미지급금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상품이 아니니까. 그렇죠.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처분하는 거. 조금 아까 지금까지는 사오는 거였고 이번에는 파는 겁니다. 이것도 완전 여러분 초보자 걸음마 단계잖아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갑니다. 1번 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450만 원에 처분했어요. 근데 가로 안에 보면 장부 금액이 300이죠. 장부 금액이라는 단어는 장부에 써 있는 금액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처음에 사올 때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 지금 1번부터 사올 때 토지를 300만 원 주고 샀다. 그럼 300만 원 주고 샀다고 장부에 쓰잖아요. 그럼 요 금액이 장부 금액이에요. 근데 요 금액이 다른 말로 하면 구입한 금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원가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원가. 다른 좀 전문용어로 취득 원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취득 원가. 기억하세요. 취득 원가. 이게 자꾸 말로 따라 해야 돼. 중얼중얼 따라 하세요. 중얼중얼 따라 하시면 여러분이 회계 천재가 될 거야. 진짜로. 이제 서점에 가면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회계 천재가 된 거시기 대리 막 이런 것도 책도 있었어요. 저 그 사람 모르는 분이에요. 회계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대로만 잘 따라 하시면, 그리고 대답 잘 하시면 회계 천재 될 수 있어요. 진짜. 다시 매입한 금액을 전문용어로 원가라고 하고 다른 말로 취득원가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기 써 있는 금액, 장부 금액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원가, 정확히는 취득원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300만 원 주고 샀었다 이 얘기예요. 300만 원 주고 샀었는데 450만 원에 팔았다 그 소리예요. 지금 450만 원에 팔았는데 대금은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현금 받고 팔은 거지. 결론은 토지를 현금 받고 팔은 겁니다. 토지를 300만 원에 사왔던 걸 450만 원에 현금 받고 팔은 거다 이거죠. 정리해 볼까요? 현금부터 하든 토지부터 하든 상관없는데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야. 현금부터 하자. 현금 들어왔슈 나가슈? 들어왔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들어왔으면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왔대요? 얼마에 팔았대? 45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팔았냐? 토지를 팔았어. 그럼 토지가 없어지는 거지. 토지가 없어지는 거죠. 장부. 이때 중요한 건 장부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장부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장부 금액을 적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장부 금액. 여기다 이제 설명상 장부 금액이라고 쓸게요. 장부 금액이라고 써야 돼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이라고 했는데 장부가액이나 장부금액이나 줄여서 장부가나 다 엉덩이나 방딩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장부가 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있죠. 결론은 차대변이 안 맞죠. 지금 대변은 300이고 차변은 450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익이죠. 그래서 이익을
이익은 수익에 속하죠. 이건 2강 계정 과목 설명 2강을 참조하시면 돼요. 이때 쓰는 말이 바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50만 원이 된 거죠. 자, 300만 원에 사왔던 걸 450만 원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150만 원 이익이죠. 그 이익 봤다라는 것까지 장부에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걸 딱 보자마자 이 답을 이것만 보자마자 우리는 이 회사는 땅을 300만 원에 사왔었는데 450에 팔았어. 150만 원 이익 봤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누구한테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장부, 즉 기업에서 어떤 장부, 재무제표에 표시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을 지금 습득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재밌죠? 재밌죠. 그 다음 갑니다. 어머나 페이지가 넘어가겠는데. 자, 금일은 오늘, 금일이 오늘이에요. 사흘은 4일이 아니고 3일이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했죠. 금일은 오늘입니다. 금요일이 아니에요. 금일은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금일, 금월 아셨죠? 이것도 한동안 인터넷을 달궜잖아요. 금일이 왜 금요일이 아니야? 우리는 토요일, 금요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금요일, 월요일 막 이렇게 하는데 금일은 오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금일. 금일은 오늘입니다. 여기 영업용 건물 역시 영업용 건물이에요. 이것도 영업용이었어다. 다시 말하지만 판매용으로 바꾸면 전부 다 상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품. 근데 지금 영업용입니다. 여기도 영업용이고 키워드는 어쨌든 건물이에요. 건물을 처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가로 안에 장부가 500만 원에 사왔던 걸 75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럼 아까랑 내용은 똑같은 거죠. 아까랑 원리는 같은 겁니다. 아까랑. 그다음 50만 원은 현금 받고 계정 과목이 나오면 키워드가 나오면 얼른 체크하고 이거 키워드가 나오면 얼른 체크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아니죠, 그죠? 아니죠. 왜? 건물 팔았으니까. 이게 이제 알아서 떠오른다. 습관적으로 대답이 나온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좋아요. 네,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일단 건물을 팔았잖아요. 돈 들어온 걸 먼저 적어도 되고 건물을 먼저 적어도 됩니다. 그럼 건물을 팔았으니까 건물이 없어져. 자산감소 대변. 그럼 대변에다가 건물부터 먼저 쓰자. 어떤 걸 먼저 쓰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돈 들어왔죠. 돈 들어왔으니까 일단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왔죠? 어디 갔어? 50만 원. 에게 50만 원만 현금 받았네. 50만 원 현금 받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아니고 미수금이죠. 기억나시죠? 이제 뭔 소린가 아시겠죠?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을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이 맞아요. 외상이라고 써 있어도 외상 매출금 쓰면 되지만 지금은 건물을 팔았으니까 외상이라고 써 있어도 미수금 써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1강 아까 저거 보여드렸던 파일 있죠? 다시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고 오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건 실제 시험에 나와도 틀리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럼 750만 원에 팔았었는데 50만 원만 현금 받은 거니까 나머지 700만 원이 미수금이 되겠죠. 그리고 결론은 500만 원에 사왔던 건물을 750만 원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250만 원 이익 받죠. 이득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위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더라. 금액은 당연히 250. 그래서 차변합계도 750, 대변합계도 750. 차대변합계를 반드시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하면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재밌죠? 엄청 재밌죠, 그죠? 무지하게 재밌을 거예요, 그죠? 넘어가요. 그다음 마지막 줄은 한 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죠? 올려볼까? 그럼 처분인데, 제목이고 뭐고 다 올려보자. 그냥 올려버릴게요. 뭐 제목은 봤으니까 그냥 위로 올릴게요. 자, 3번 무난한 가구. 무난한 스타일이야 이렇게 쓰는 건가? 넌 참 무난해 성격이. 무난을 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자를 좀 눈높이라도 어떻게 끊든가 좀 해야 돼요. 한자를 너무 몰라. 저도 한자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한자를 너무 모르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넌 참 무난해. 문안드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뭔 소리가 모르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든가. 중요한 건 영업용 책상의자. 영업용 책상의자 하는 순간 비품이 떠올랐죠. 그리고 75만 원에 매각했어요. 팔았어요.
근데 장부 금액은 120이야. 장부 금액은 얼라리 120만 원짜리인데 75만 원에 팔았네? 왜? 에이, 토지나 건물은 시간 지난다고 값이 막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경우 드물죠. 물론 건물값이 떨어지던디? 그럴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없죠. 근데 비품은 쓰면 쓸수록 중고 가구가 되잖아요. 건물을 중고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뭐 50년 된 건물이다 이런 모를까. 웬만한 건물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토지나 건물은 물가 상승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책상, 의자, 이런 비품, 복사기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날수록 계속 값어치 떨어집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감가상각돼요. 그건 나중에 배워요. 어쨌든 이건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끝난 게 아니라 받아서 보통 예금했대. 그럼 결론은 현금은 내 손에 없죠. 보통 예금만 생깁니다. 자, 일단 결론 비품을 팔았으니까 비품이 없어져. 나가는 거 대변의 비품. 이때 금액은 장부 금액을 적어야 된다는 건 위에랑 똑같습니다. 120만 원. 그리고 돈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았지만 결론은 은행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럼 현금은 내 손에 없죠. 그럼 보통 예금이 증가된 거죠. 보통 예금이 증가된 겁니다. 75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은 120만 원에 사왔던 걸 75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해 봤잖아요. 손해 봤잖아요. 그래서 손해 봤을 때는 아까 위에서는 이익이었죠. 아까는 이익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이익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손해야. 그럼 이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120에서 75를 빼면 45만 원인가? 45만 원이 되겠죠. 무조건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은 일치해야 된다. 전문용어로 대차평균의 원리. 대차평균의 원리는 지금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차대변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 봤을 때 글자 그대로 이익 봤을 때는 처분 이익, 손해 봤을 때는 처분 손실로 써줘서 말 그대로 나중에는 이 장부에 써 있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얼마에 사왔던 거를 얼마에 팔았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익 봤다, 손해 봤다를 다 알 수 있죠. 그죠? 됐죠? 다음 4번. 장부 금액, 장부에 써 있는 금액, 다른 말로 원가라고 그랬죠? 440만 원짜리 차량, 이번에는 차량입니다. 이제 키워드 따로 이제 안 하고 바로바로 해요. 처분했어요. 그리고 50만 원이 현금 받고 나머지는 1개월 후 어음으로 받았네. 어음 받았으니까 받으러 까지 떠올랐으면 평범하니 잘하시는 거고 이거 미수금인데 했으면 회계적인 천재에 가까운 완전 생 초보자가 여기까지 미수금을 떠올렸다. 그럼 진짜 훌륭한 거예요. 보통 이거는 그냥 외상으로 하다 이것도 헷갈리는데 여기다 외상이라고 써놔도 외상 매출금 이럴 사람이 많을 텐데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 그죠? 어음 받아도 여기서는 어음으로 받았지만 여기서 외상으로 1개월 후 돈을 받기로 하다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나오든 어음 받다 이렇게 나오든 답은 미수금이에요.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오면 아닙니다. 왜? 상품 파는 게 아니라 차량을 팔았으니까. 이해되시죠? 뭔 소린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차량을 팔았으니까 차량이 없어집니다. 나갑니다. 대변. 차량이 없어져. 좀 어쨌든 나갑니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라고 그래요. 반구가 아니고 운반구입니다. 운반구. 이때 장부 금액을 써줘야 됩니다. 장부 금액을 써줘야 됩니다. 장부 금액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리고 차변에 중요한 게 현금 받은 거 있나? 일부 현금 또 있네. 현금으로 일부 50만 원을 받았죠. 5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미수금이죠. 중요한 건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옴을 쓰면 안 된다는 거. 미수금을 써야 된다는 점. 왜? 왜까지 자꾸 물어보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상품이 아니니까. 상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 외상이라고 써 있어도 미수금, 어음 받았어도 미수금. 아셨죠?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생초보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데 얘기하기 전에 내 스스로 알았다? 훌륭한 겁니다. 본인한테 박수 치세요. 잘할 수 있다. 파이팅. 이렇게. 이 금액이 얼마였지? 350만 원에 팔았는데 50만 원 받았으니까 결론은 차액은 300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만 써봐. 원래 장부 금액이 얼마짜리라고요? 440짜리잖아요. 440만 원짜리인데 350에 팔았으면 결론은 손해봤네. 그럼 여기서 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얼마가?
440짜리를 아니 440짜리를 350에 팔았으니까 90만 원 손해 봤네. 90만 원 손실 이렇게 적는 거죠. 90만 원 손해 봤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차변합계도 440이 되죠. 결론은 차변합계 440, 대변합계 440.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똑같이 만들어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 다모아 공업사에서 영업용 기계장치, 기계장치인데 장부금액은 700. 장부금액이 다른 말로 원가 장부금액이 원가예요. 700만 원 주고 사왔었다. 근데 얼마에? 770에 팔았다 이거죠. 770에 팔았습니다. 기계는 비싸게 팔았네. 그 중에 일부는 현금 받고, 그리고 일부는 동전 발행 수표. 다 동전 발행 수표 기억납니까? 여기서 동점은 상대방 타인이죠. 남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뭐라고 했죠? 현금. 언젠가 한번 했죠. 이건 몇 강인가 기억이 안 나네. 현금 했죠. 현금. 이거 기억한다. 어우 진짜 뭐 거의 회계 천재과야. 천재에 가까운 거예요. 아직은 천재는 아니고 천재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라는 말 자체가 이런 에헤이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라는 말 자체가 결론은 외상이죠. 외상으로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외상은 출금. 땡 외상의 출금이 아니란 게요. 몇 번째 하고 있어? 지금 외상의 출금이 아니라 미수금. 그죠? 정리해 보시죠. 결국 기계를 팔았어. 그럼 기계가 나가 없어져. 대변 자산감소 대변 기계장치. 그리고 금액은 장부금액을 적어야 된다. 그게 원리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익히세요. 그렇게 기계장치 그리고 이제 돈 받아야지. 돈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일부는 현금 받았죠. 현금으로 받은 게 얼마였어? 70만 원이네. 70만 원 받았고 70만 원. 그다음 또 두 번째 줄 200만 원은 타인 발행 수표 받았네. 타인 발행 수표도 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은행 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취급한다. 결론은 현금이 270인 거죠. 현금 똑같은 걸 두 번 적는 건 시간 낭비죠. 똑같은 과목을 두 개 적어도 결론은 같겠지. 금액은 똑같겠지만 회계 원리상 똑같은 걸 두 번 적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270 합쳐버리고요.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게 미수금. 외상물출금이 아니에요. 미수금. 그리고 아까 770만 원에 팔았었잖아요. 그럼 이게 270이니까 차액은 500만 원이고 대차학계 비교하니까 차변이 커. 차변은 770이고 대변은 70이야. 결론은 다시 장부금액 700만 원짜리를 770만 원에 팔았으니까 결론은 이익이죠. 이익이니까 무슨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된 거죠. 금액은 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이 770만 원으로 항상 똑같다. 무조건 반드시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죠. 재밌지요? 이렇게 유형자산 거래도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아직 안 배운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게 또 있어. 그건 우리 가서 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고 지금 우리는 기초 회계 원리를 하는 거니까 기초는 여기까지만 이해했어도 훌륭합니다. 특히 이거 어음 받았거나 외상으로 했을 때 외상물 출금이나 받으러 오면 쓰는 게 아니라는 점만 알아도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될지도 몰라.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회계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번 시간에 유형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나머지는 잠깐 쉬었다가 또 뭐가 있나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